네, 오늘의 주제는요, 장 건강과 유산균이죠.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우리 아미 제품인 밸런스 위드인 365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 건강은 뭐 장 자체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간, 독소 제거, 즉 디톡스에 대한 개념으로서도 장이 중요하고 또 면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장 건강은 우리 몸의 건강을 모듈레이션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장이 건강하다라는 말은 건강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한 사람은요, 일정한 배변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양, 그 다음에 또 보고 나서 잔변감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장이 건강한데, 건강한 대변은 아시다시피 대략 깐 바나나의 그 색깔과 그 두께는 한 2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10에서 한 15cm 정도. 그러면서 적절한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비나 이제 설사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색깔은 어때요? 황갈색, 그죠? 황금색이나 갈색을 띠는 그런 변이 건강한 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변의 어떤 모양과 굵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 상태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변의 양과 굵기, 그다음 색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몸의 어떤 이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변 횟수와 그의 변화, 그 다음에 잔변감, 그 다음에 위장장애와 소화불량, 그리고 이제 또 장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아시다시피 이당류 단음식 있죠. 단음식과 고지방 식품,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스트레스, 우울, 그 다음에 또 피부 트러블 이런 것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변은 장 건강에 바로메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입 1에서 타입 6까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1번, 2번은 이제 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설사.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이 있는 부분이 이제 보면 4번, 5번, 3번, 4번 정도가 이제 뭐예요? 건강한 변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파이버가 조금 많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장 상태를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 건강의 대표 영양소로서 이제 우리가 요즘 아주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이제 유산균이라고 이야기하는 몸에 좋은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뭐 프리바이오틱스, 또 유산균이 또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이나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베이스에는 가장 중심에는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여기 보시면 장 유해균을 억제해주기도 하고 또 유익균을 증식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장을 편안하게 하는 정장작용, 그 다음에 장 운동, 연동운동 촉진해주면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유지해주고 또 유당 불내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소화기 건강에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연령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대표적인 균이 바로 뭐예요? 비피더스 균이잖아요. 그래서 비피더스 균은 영유아기는 90%인데 비해서 노년기가 되면 5% 미만을 이렇게 많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노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장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는 장내 유익균이 감소되게 되고 또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장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몸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을 나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메 제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거 외에도 많지만 밸런스 위드인 365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밸런스 위드인 365의 장점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락토바실러스, 그 다음에 비피더스균. 그래서 비피더스균의 대표적인 게 HN0199, 그 다음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로스 해가지고 NCFM, 그 다음에 이제 비피더스 BL05, 뭐 이런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해서 5개가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장 점막에 부착이 되고 또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또 유해균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요번에 나왔는 밸런싱 365의 이제 대표적인 균을 이야기한다면 HNO-N019, 그다음 NCFM, 그다음 에 BLO5 그리고 플러스 추가로 2가지 더 해서 5종류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한 논문적인 스터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HN019는요, 대표적인 빅피더스균이잖아요. 빅피더스균이고, 그 다음에 빅피도박테리움 락티스이면서 균주인 HNO, 그죠? HN019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HNO19를 썼을 때 결장 통과 시간, 결국은 뭐예요? 이게 장내 결장 내에 변이 오래 머물면 결국은 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결장 통과 시간을 줄여준다는, 그러므로 해가지고 노폐물이 대장의 처리 시간을 줄여주고 그러면서 장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어떤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결장 통과 시간을 줄여주고 두 번째 위장관 상부 증상을 개선시킨다라는 그런 논문. 그걸 통해 가지고 복통, 그 다음에 어떤 역류성 문제, 메스꺼움, 그 다음에 구토 이런 부분에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위장관 하부 증상도 변비라든지 불규칙한 어떤 배변, 그 다음 가스 차가지고 배가 빵빵해지는 거, 그 다음 설사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HNO019가 장내 세균 불균형을 개선시킨다. 라는 또 두 번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생제 유발 설사를 줄여주게 되고 또 설사 관련 증상인 복부 팽만, 그 다음에 발열, 복통 이런 것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그래가 대표적인 이제 그 유해균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 설사를 줄여준다. 그 다음에 또 설사의 지속 시간을 줄여준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피더스 박테리움을 어떤 복원을 시켜주게 됨으로써 또 그 외에 성인 면역, 그래서 결국은 이 유산균 자체가 대체적으로 면역을 증대시키잖아요. 그래서 성인 면역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인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서 포식세포, 잡아먹는 세포죠. 포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대표적인 내추럴 킬러셀을 활성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성인 면역을 개선시켰다라는 그런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HNO19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대표적으로 이제 HNO19는 그 대장, 특히 결장 이쪽에 많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는 대체적으로 소장이잖아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에스터필루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NCFM인데, NCF도 마찬가지로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면역 체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기 증상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열이라든지 기침, 특히 콧물, 그 다음에 또 항생제 처방을 줄여주는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LO5, 그래서 BLO5는 상기도 질환,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감기 증상들이겠죠. 상기도 질환을 감소시키고 또 코점막에서 감기를 유발하는 리노바이러스 농도를 줄여준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면은요, HNO19와 NCFM, 그 다음 BLO5 모두 다 소화기관 자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면역 기능의 개선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관 면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으로 봐서는 바깥쪽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쁜 균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물주가 이 장관에는 면역을 3중 면역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보면은 뭐겠다? 점액층이 있죠. 점액층. 그 다음에 점액층, 그래서 장 내각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유산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페이어판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페이어판이라는 그런 림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점막으로 구성된 점막 면역, 그 다음에 유해균 억제와 장점막의 방어작용, 그 다음 장막하 조직에 있는 면역세포, 그 다음에 면역 물질, 이걸 통해서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3중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점막,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림프절이 있는 페이어판,
그래서 이런 3중 면역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결국은 면역과 직결된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유산균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미래 핵심 가치는 사실은 건강, 영양, 이거 외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구가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간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담즙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때 이 담즙산이 장내 유익균에 의해 가지고 2차 담즙산으로 바뀌어서 이 2차 담즙산이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헬스 에이징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면역 저하와 염증성 노화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스타디 영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만약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나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장내 세균이 불균형이 되고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이 단쇄 지방산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 아까 담즙산이 유익균에 의해서 뭐로 바뀐다 했죠? 2차 담즙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이 2차 담즙산의 생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장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2차 담즙산에 대한 연구가 요즘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담즙산이 장내 유산균에 의해서 2차 담즙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2차 담즙산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장미생물 생태계에서 특성 유익균이 결핍하게 되면 이게 궤장성 대장염과 관련돼 있다라는 연구가 있고, 또 2차 담즙산이 염증의 억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대장성 궤양염,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에 보면 대장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어떤 만성 염증성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궤장성 대장염 치료로서 연구가 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담즙산이 줄어들게 되면 장내의 여러 가지 염증성 변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익균을 통해서 2차 담즙산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결국은 독소를 제거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을 통해서 2차 담즙산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2차 담즙산이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고 또 전반적인 몸 컨디션을 좋게 해준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번에 이게 또 뭡니까? 역수송체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역수송체. 그래서 역수송체라는 것이 바로 뭐죠? 장내에 있는, 그죠? 원래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송을 통해서 간을 다시 가잖아요. 근데 노폐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단 말이야? 역수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수송체의, 그죠?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장내 유익균이고, 그 중에서 2차 담즙산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담즙산에 보다 2차 담즙산이 병원성 세균을 저해시키고 유익균에 의해 가지고 2차 담즙산으로 전환했을 때 보다 효율적인 어떤 기능을 하게 되면서 간의 부담을 줄여준다. 결국은 뭐예요? 해독을 더 해야 될 일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익균에 의해 가지고 2차 담즙산이 많이 생성되게 되면 장수로 간다. 그런 연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차 담즙산은 담즙산 효과를 개선시켜서 간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2차 담즙산이 많으면 간에서 담즙산을 많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이 건강해지니까 역수송체가 활성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노폐물이 다시 접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유산균은 이런 환경과 생활 독소를 어떻게 해요? 또 제거해주고 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산균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암의 제품이 이제 밸런스 365의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현대인이 가져야 될 기본 상식으로서 균형자 장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이 나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먹는 식사 습관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식사 습관도 중요하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장이 나빠진다. 그래서 이런 식사 습관이 바뀌면서 장 건강 유지가 어려워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암에서 만드는 이 밸런스 위딘 365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장 건강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유산균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의 시작이 그 우유의 유당을 발효시켜서 나오는 그런 시큼한 맛이 나오는 그런 요구르트를 만드는 미생물을 가지고 이제 유산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산균은 결국은 뭐예요? 유익균. 그 장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거를 유익균을 하는데, 유산균이 이제 뭐 요구르트라든지 치즈라든지 버터, 와인, 뭐 김치, 발효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산균 중에서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결국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먹었을 때 신체에 유익한 그런 영향을 주는 걸 가지고, 그런 미생물을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 365에 이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NCFM, 그다음에 HNO19, 그다음에 BLO5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NCFM은 소장에 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인데,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M이 이 건강에 유의한 그 연구 결과를 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결국 유산균은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첫 번째 내산성, 그죠? 위에 있는 염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거고, 내담접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에 잘 도달하고 그것이 다시 장에 잘 부착을 해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NCFM이 아시다시피 강한 내산성과 강한 내담접성을 통해서 장내 생존율을 높이고 또 장에 부착이 잘 되어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에서 유산균을 통해서 70%의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서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서 그 기능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해서 NCFM은요, 유해균 억제를 해주고 유익균을 증식시키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이 증식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사와 콜레스테롤 관련 건강 같은 기전에도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HNO19는 그 대장에 주로 많이 작용하는 비피더스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지만 소화기관 건강, 그 다음에 장의 규칙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장의 운동성이겠죠. 그래서 장의 변의 치료 시간을 줄여준다. 그죠? 줄여줘서 장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끔 만들고, 또 대사 관련 여러 가지 건강 지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만 체질량 질적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LDL 콜레스테롤이죠. 저밀도 단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건강에 도움을 줬다라는 게 있고,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죠. 그 TNF 알파, 그 다음에 인터루킨 6와 같은 이런 염증 관련 어떤 지표들을 줄여줌으로 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이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BLO5도 마찬가지로 면역 기능을 도와준다. 면역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꽃가루, 아까 했지만 BLO5는 상기도 감염과 이쪽에 감기 증상을 줄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알러지 관련된 꽃가루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BLO5를 투여했더니만 호상구가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알러지 리액션이 떨어졌다. 이런 결론이겠죠.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시다시피 메시노코프잖아요. 그래서 메시노코프가 장내 세균 중 일부가 체내 유익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말을 하고 나서부터 이 유익균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건강 가치를 확인했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신체 전반의 건강에 중요한 인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 2.365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에는
검증받은 5가지의 균이 블렌딩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HNO19, 비피도박terium lactis,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아시타빌루스인 NCFM. 그래서 HNO19는 한 포에 50억 마리, 그 다음에 NCFM 10억 마리, 그 다음에 BL05가 21억 마리, 그 다음에 LA14가 1억 마리, 그 다음에 LPC37이 1억 마리. 그래서 비피더스가 토탈해서 50억 마리, 21억 마리 들어있으니까 71억 마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락토바실러스가 들어있다는 거죠. 락토바실러스가 12억 마리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까다롭게 완성된 5균주로 되어 있는 밸런스 유된 365는요. 첫 번째, 장 건강, 바람직한 식생활을 통해서 장 건강이 우려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고요. 또 운동 부족하면 장 건강 나빠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 장 건강이 우려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 그 다음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또 장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잦은 다이어트로 장 기능이 악화된 여성. 그 다음에 신체의 변화로 장 기능이 악화된 임산부들. 그 다음에 배변 습관이 좋지 않거나 음식을 편식하는 어린이나 성인들, 대부분의 환자들한테는 이 유산균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이 장 건강 챙기세요 어떤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서 하는 마일랩, 그죠? 그래서 마일랩 분석 키트 1개와 마이크로바이옴 1개월치, 그다음 재분석 할인 쿠폰을 통한 22만 원 상당의 그런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요. 또 온 가족이 다 섭취할 수 있는 밸런스인 365. 그래서 밸런스 365 6개월치 플러스 1개월치죠. 하게 되면서 23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2통이잖아요. 밸런스 365 2통 하면은 1개월치를 더 준다 하는 게 내년 1월에 이런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셨다가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복습을 좀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